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그러니까 다분히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고 그리고 특검도 임명을 하고 뭐 이렇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또 최상목 대행이 앉아서 딱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을 진도를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지 않고 일이 되겠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.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마도 이제 민주당하고 야당 쪽에서는 그 탄핵에 대한 이게 국민들의 비춰지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선 심우정에 대해서도 사퇴 먼저 촉구하고 그다음에 탄핵하고 절차를 조금 지키시려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그러니까 신중하게.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의 뭐 행보들만으로도 저는 탄핵 사안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탄핵을 직접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또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나 국민의힘 쪽 취재를 좀 해보면 본인들은 5대3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4월 18일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의 임기까지 좀 버티고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판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다.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.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렇게까지 길게 늘릴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의심들을 하십니다. 불가능하죠. 4월 달까지 이 재판을 끌 이유도 없고 더 할 게 없는 거예요. 더 할 게 없다. 더 불러가지고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심리는 종결을 해버린 거죠. 종결했죠. 된 거죠. 종결해서 이것을 재개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 사유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심리 미진,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. 새로운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쟁점과 관련해서 조금 더 봐야 된다라든가 그런 설득력 있는 명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변론 재개의 요청을 하긴 할 테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. 뭐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그동안의 행태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는 어떤 경우도 다 대비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하고의 싸움은 그날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수가 있고 매일매일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대비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. 그런 대비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.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보다 좀 더 국민들도 그렇고 그거를 마련해서 준비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잠 못 드는 밤의 재현이다. 다시 12월 3일로 돌아간 느낌이다. 이게 이제 그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거대한 싸움에서 되치기를 당할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다 매일매일 새로운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이제 답답함이나 공포 이런 게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덕수 총리의 복귀와 관련된 것입니다. 언제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윤석열 탄핵하고 맞물려 있어요. 그러니까 한덕수만 선고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하고 한덕수는 같이 가는 거죠. 거기에 내란 관여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.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결정 있고 한덕수가 있는 거라서 저는 한덕수 먼저 해서 복귀가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가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박은정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소위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얼마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 충실하게 기사를 쓰고 있는지가 여실하게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압박하는 거겠죠.
그 빨리 한덕수부터 복귀시키라. 예. 라는 주장을 예. 그렇게 국민의힘과 예. 그 보수 언론이 같이 네.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답답합니다. 우리 언론이 지금 좀 최소한 중립적으로라도 뭐 보도를 한다면 그러면 이 사태가 네, 있지 않을 맞죠. 것 같은데. 근데 예. 그 4년 전에 제가 윤석열 감찰할 때랑 네. 비교해 보면 네. 그나마 지금 낫죠. 그때는 99대 1 뭐 정도로 예. 그냥 원사이드로 밀렸는데 지금은 내란 이후에 예. 그래도 언론이 예. 뭐 그래도 조금 더 그 주장을 예. 그 민주진보 진영의 주장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까지 온 거거든요. 그런데 항상 그 지금 저쪽에서 극우 폭동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요. 그러니까 그 큰 것에 이해관계가 있는 또 레거시 미디어 이런 쪽 그다음 국민의힘 하고 같이 붙어서 결탁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 사태를 냉정하게 봐주실 거고 그렇다면 그 큰 목소리를 내는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김성훈 앞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밀착 경호를 하더라고요. 그 차에서 내려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그 극우 폭동 세력들을 향해서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고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마치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걸어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. 김성훈이 사실은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? 왜냐하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고 있고 이제 구속이 돼야 이 서버를 열 수 있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또 불구속 재판을 이유로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또 발려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합니다.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? 그것은 안 되는 게 서울고검에서 네. 이 영장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미 결정 내렸고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네. 결정했어요. 네. 그리고 법무부령에 따르면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상급 검찰청에서 서울 서부지검의 영장 그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미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. 김성훈에 대해서 영장이 들어오면 반드시 청구해야 되죠. 그걸 청구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또 문제가 돼요, 법적으로. 예. 그것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예. 서부지검하고 그 서부지검의 영장을 못하도록 한 뭐 또 대검 지휘부나 네. 이런 데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성훈에 대한 영장은 경찰에서 준비해서 빨리 신청하고 빨리 청구하는 것이 맞죠. 네.